일론 머스크의 5살짜리 아들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대통령 기자회견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역대 어떤 민간인 자녀도 해보지 못한 일을 이 꼬마는 그냥 화요일 일상처럼 하고 있거든요. 3,500만 달러짜리 저택에 살고 전용 제트기로 하늘을 날아다니며 로켓 공장을 놀이터 삼아 자라는 아이. 아버지의 재산이 4,247달러에 달하는 이 아이의 삶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부의 개념을 완전히 뒤엎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어린이의 현실입니다. 그럼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이 아이의 이름부터가 보통이 아닙니다. X 려미추 에이마기시 이 머스크. 네, 진짜 이름이에요. 편의상 X라고 부르겠는데 이 아이가 누리는 삶의 수준은 일반적인 부자 집안 아이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루에 100만 달러씩 쓴다고 가정해도 아버지 일론 머스크의 전 재산을 다 쓰려면 1100년 이상 걸린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금액인지 실감이 안 되실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라임스라는 실험적 음악가인데 미래에서 온 것 같은 음악을 만드는 아티스트예요. 솔직히 이 아이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정말 미래에서 온 게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모님께 최신 게임기나 자전거를 사달라고 조르는데 X는 세계 정상급 리더들도 부러워할 만한 삶을 그냥 당연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이게 평범한 일상이거든요. 부모님이 돈 때문에 다투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왜 사람들이 저렴한 브랜드 시리얼을 선택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가족이 뭔가를 살 여유가 되는지 고민하는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죠. 이동수단부터 살펴볼까요? 보통 가정에는 오래된 차 한 대 정도 있잖아요. 형편이 괜찮으면 2대 정도. 테슬라나 BMW를 언젠가 갖는 게 꿈이고요. 근데 X의 교통 상황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여러 대의 전용 제트기를 소유하고 있는데 걸프스트림 G605척 ER은 약 6,650만 달러, 걸프스트림 G700은 7,500만 달러짜리예요. 미국의 평균 주택 가격이 40만 달러 정도니까 제트기 한 대가 평범한 미국 주택 165채 값어치라는 겁니다. 이건 교통수단이 아니라 날아다니는 부동산 단지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냥 장식용으로 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머스크는 2023년 한 해에만 48일 이상을 비행기 안에서 보냈어요. 5살짜리 X가 신발끈도 못 묶는 나이에 우리 대부분이 평생 모을 마일리지보다 더 많이 쌓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좁은 이코노미 좌석에서 비싼 공항 음식 먹으면서 보안 검색대 줄을 서며 인생을 의심하는데 이 아이는 자기 차보다 비싼 잠 자고 놀면서 12,030을 날아다닙니다. 그것도 대부분의 아파트보다 넓은 객실에서요. 생각해보세요. 전용 제트기가 일상적인 이동수단이 되면 일반 비행기라는 게 존재한다는 걸 알기나 할까요? 활주로에서 3시간 동안 갇혀서 앞자리 남자가 짐 크기 가지고 승무원이랑 싸우는 걸 지켜봐야 하는 괴로움 경험해봤을까요? 이건 마치 외계인한테 길러진 다음 왜 인간들은 순간 이동 안 하고 걷는지 이해하려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주거 공간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는 가족 모두가 편하게 지낼 공간이랑 이웃들 눈치 안 보고 바비큐 파티 할 수 있는 뒷마당만 있어도 만족하잖아요. 근데 X는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3,500만 달러짜리 가족 복합단지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문자 그대로 머스크의 모든 자녀들과 그들의 어머니들을 위해 설계된 공간이거든요. 그 전에는 2만 제곱피트 규모의 저택에서 살았는데 자체 체육관, 스파, 테니스 코트, 영화관이 있는 1,700만 달러짜리 집이었어요. 참고로 미국 평균 주택 크기가 2,000제곱피트 정도입니다. 이 아이는 대부분의 가정이 넓다고 생각하는 공간보다 10배 큰 곳에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냥 크기만 큰 게 아니라 우리가 특별한 날에만 가는 고급 호텔에서나 볼 수 있는 시설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집에 실제 영화관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거실에 큰 TV 있는 것도 아니고 계단식 좌석이랑 팝콘 기계까지 있는 진짜 극장이요. 우리는 55인치 TV로 업그레이드하면 신나하는데 이 아이는 아이맥스급 엔터테인먼트가 기본 일상입니다.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 이게 낡은 저택에 먼지 쌓인 골동품이랑 죽은 친척들 초상 하나 걸린 구식 부자 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테크 억만장자의 돈이라는 건 X의 세계에 있는 모든 게 최첨단이고 미래지향적이라는 뜻이거든요. 스마트홈 기술만 해도 대부분 사람들 집 전체 가격보다 비쌀 겁니다. 조명, 온도, 보안, 엔터테인먼트, 아마도 커피 머신까지 전부 AI 시스템으로 제어되는데 우리는 앞으로 10년은 지나야 볼 수 있는 기술이에요. 2022년에 X가 트위터 본사를 방문했을 때 얘기가 있습니다. 회의실 여기저기에 장난감을 뿌려놨대요. 아빠가 수십억 달러짜리 비즈니스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아이가 놀 수 있게요. 상상해보세요. 임원들, 엔지니어들, 의사결정권자들이 가득한 방에서 소셜미디어의 미래를 논의하고 수백만 명의 일상에 영향을 미칠 결정을 내리는데 구석에서는 5살짜리가 조용히 장난감 가지고 노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테크 기업 중 하나에서 자녀 동반 출근의 날처럼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장난감도 평범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취향을 생각하면 대부분 사람들 차보다 비싼 맞춤형 하이테크 장난감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특별한 물건들 얘기를 더 해볼까요? 일론 머스크는 1977년 제임스 본드 영화에 나온 실제 로터스 에스프리 잠수함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경매에서 $92에 샀고 실제로 작동하는 잠수함으로 만들려고 했대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본드 영화 보면서 와 저거 멋있다 하고 끝나는데 X는 실제 본드카와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거의 $100만 궁극의 영화 수집품이죠. 우리는 중고 장터에서 2만원짜리 빈티지 장난감 찾으면 신나하는데 이 아이는 $100만 영화 소품을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지나쳤을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그냥 아빠 차고에 있는 또 하나의 물건일 뿐이에요. 이런 게 세상에서 가능한 일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왜곡시킵니다. 우리는 영화에서 본 멋진 차들을 꿈꾸기만 하는데 이 아이의 현실에는 실제 영화와 역사의 조각들을 소유하는 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모든 게 대부분 사람들의 평생 저축보다 비싼 박물관에서 사는 것 같은데 유리 너머에 만지지 마세요 표지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 환경의 일부인 겁니다. 일상에 널려있는 물건들도 장난 아닙니다. 머스크는 $37,000짜리 테슬라 다이아몬드 루비 반지도 있고 $200만 리처드 밀 시계도 있어요. 물론 이게 기술적으로 X 것은 아니지만 $200만 시계가 그냥 있는 집에서 자란다고 생각해보세요. 4년치 대학 등록금이 누군가의 손목에 대충 걸려있는 겁니다. 우리는 몇백 달러짜리 괜찮은 시계는 사려고 몇 달 저축하는데 이 아이는 어떤 사람들 집값보다 비싼 시계들에 둘러싸여 있어요. 머스크를 아는 사람이라면 X도 아마 엄청난 맞춤형 선물을 받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진 단 하나뿐인 에어조던 테슬라 스니커즈 같은 거요. 대부분의 아이들에게 비싼 선물은 1년에 한 번 생일이나 크리스마스 때 받는 건데 비싸다는 게 보통 새 게임기나 자전거 수준이잖아요. X에게 비싸다는 건 완전히 다른 행성의 개념입니다. 맞춤 제작된 단 하나뿐인 물건들이 그냥 또 하나의 평범한 화요일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가장 미친 부분은 X가 접근할 수 있는 물건들이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경험들이에요. 다른 억만장자의 자녀들조차 경험하지 못하는 장소와 상황에 대한 접근권 말이죠. 이 부분에서 X의 이야기는 정말 미친 수준이 되는데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아버지를 준다는 게 우리 대부분이 존재조차 몰랐던 문들을 열어준다는 게 밝혀집니다. 모든 물질적 부는 그냥 기초일 뿐입니다. 그의 현실의 기본 레벨이라는 거죠. 우리 집에 오래된 잡지나 충전기가 널려있는 것처럼 그냥 있는 것들. 진짜 놀라운 건 이 5살짜리가 어디를 가고 누구와 어울리는가입니다. 제가 이 아이가 그냥 또 다른 화요일처럼 대했던 장소들을 말씀드리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아이라는 게 비싼 장난감을 가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X는 2025년 2월에 백악관 집무실을 방문했습니다. 메졸루트 책상 주변에서 노는 사진이 찍혔고 실제로 기자회견을 방해했어요. 잠깐 생각해보세요. 백악관 집무실이요.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 수십억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는 방, 핵무기 암호가 논의되고 전쟁 선포가 고려되며 인류의 미래가 결정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5살짜리가 그냥 거기서 놀고 있고 실제로 공식 대통령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의 자녀나 손주들이 집무실에 온 적은 있었죠. 당연히 이해됩니다. 아빠 직장에 가족이 방문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민간인의 자녀가 그냥 대충 돌아다니면서 역사적인 가구를 만지고 기자회견을 방해하는 건 미국 역사상 완전히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성인들은 그 방에서 잘못 숨 쉴까봐 겁먹을 겁니다. 수백만 달러짜리 뭔가를 실수로 부딪힐까봐 잘못된 사람한테 잘못된 말을 할까봐 걱정하면서요. X는 자기 개인 놀이터처럼 대하면서 아마 왜 다들 그렇게 진지한지 궁금해하고 있을 겁니다. 그 공간의 역사적 무게를 생각해보세요. 그가 놀았던 레졸루트 책상은 1880년부터 대통령들이 사용해온 것입니다. 영국 배의 목재로 만들어졌고 현대 미국을 형성한 모든 주요 결정이 아마 누군가 그 책상에 앉아서 내려졌을 거예요. 전쟁이 그 책상 뒤에서 선포됐고 평화조약이 그 표면에서 서명됐습니다. 그런데 X는 또 하나의 가구처럼 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일회성이 아니었습니다. X는 국회의사당이나 다른 정치 행사장에서도 목격됐는데 엄마랑 마트 가는 것처럼 미국 권력의 복도를 그냥 돌아다니고 있어요. 고위급 정치 행사에 자주 나타나는 걸 보면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화요일이에요. 이게 아이의 세계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보세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사회 시간에 정부에 대해 배우고 선거 시즌에 TV에서 정치인들을 보는 정도잖아요. 대통령 이름 알고 상원의원이랑 하원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이해하는 정도 인데 전부 매우 추상적이고 멀게 느껴집니다.
X는 문자 그대로 미국 민주주의가 실제로 일어나는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시민 교육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수억 명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는 실제 사람들을 만나면서요. 그리고 아버지가 정부 효율성부 같은 일에 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정치적 인맥은 곧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이건 일시적인 신기함이 아닙니다. X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정치 권력 구조 안에 내재된 채로 자라고 있어요. 다른 아이들이 언젠가 대통령을 만나는 걸 꿈꿀 때 X는 아마 왜 다들 그걸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는지 궁금해할 겁니다. 근데 정치적 접근은 그의 사회적 세계의 일부일 뿐이고 솔직히 가장 인상적인 부분도 아닐 수 있어요. 2023년 마이애미에서 열린 MMA 글로벌 컨퍼런스에도 나타났는데 컨퍼런스가 진행되는 동안 말 그대로 무대 위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전 세계의 주요 비즈니스 리더들, 혁신가들, 미디어 인사들이 모두 참석하는 진지한 국제 컨퍼런스예요. 수십억 달러 규모의 회사를 운영하고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며 세계 경제를 형성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랑 하이레벨 네트워킹 한가운데에서 5살짜리가 그냥 무대 위에서 놀고 있는 겁니다. 마치 전체 행사가 자기 오락을 위해 준비된 것처럼요. 미국 행사만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 중 한 명의 아들로 자란다는 건 X가 정기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들, 자선가들, 문화 영향력자들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나렌드라 모디나 도널드 트럼프 같은 인물들과의 관계는 X가 대부분의 성인들, 하물며 5살짜리들이 절대 경험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국제 정치와 글로벌 권력 역학에 노출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X는 아버지의 테크 세계 인맥만 혜택받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 그라임스가 완전히 다른 사회적 서클을 가져오는데 이 조합이 정말 독특한 걸 만들어냅니다. 실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작업으로 알려진 음악가이자 아티스트로서 그라임스는 X를 대부분 사람들이 존재조차 모르는 점이적 예술 커뮤니티에 소개하고 있어요. 그라임스는 X가 레디컬 아트에 관심이 있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그가 주류 문화뿐만 아니라 경계를 밀어붙이고 전통적 사고에 도전하는 최첨단 창의적 움직임에도 노출되고 있다는 걸 시사합니다. 아버지 세계의 하이테크 혁신과 어머니 신의 실험적 예술성의 조합은 지구상에서 문자 그대로 유일한 사회적 환경을 만듭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전통 문화에 노출되거나 운이 좋으면 STEM 프로그램 정도 봤는데 X는 최첨단 기술과 전위적 예술의 교차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창의적이고 지적인 발전의 가능성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가족 역학도 솔직히 꽤 미친 수준입니다. X는 13명의 형제자매와 이복 형제자매가 있어요. 머스크는 실제로 모든 자녀들을 가까이 두기 위해 부동산을 샀습니다. X는 그냥 엄청난 개인적 특권으로 자라는 게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특권층인 형제 그룹의 일부인 거죠. 이게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보세요. 이런 가족 관계는 다음 세대에서 부와 영향력이 작동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협력적 벤처나 공유된 사회적 서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제한 자원, 글로벌 인맥, 최첨단 기술에 대한 접근권으로 길러진 형제자매 그룹을 상상해보세요. 그들이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함께 일하거나 글로벌 사건에 영향을 미칠 잠재력은 생각하면 솔직히 좀 무섭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접근 부분에서 모든 게 순조로운 건 아니에요. 그라임스는 X의 공개 노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현했는데 너무 많은 미디어 관심으로부터 그를 보호하고 싶어합니다. 일론의 지위가 제공하는 놀라운 기회와 그라임스가 X에게 더 사적이고 정상적인 어린 시절을 주고 싶어하는 욕구 사이에 분명히 긴장이 있어요. 솔직히 양쪽 입장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X가 쌓고 있는 접근권과 인맥이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놀라운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거든요. 실제로 글로벌 문제를 해결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국제관계를 실천하는 사람들로부터 그것에 대해 배우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 습득하지 못하는 권력과 영향력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상적인 인간 경험에서 완전히 단절된 채 자라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면한 도전을 공감하거나 이해하는 게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재정적 스트레스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학자금 대출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공감을 키울 수 있을까요? 어디를 가든 문이 자동으로 열릴 때 관료주의를 헤쳐나가는 어려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의 비전통적인 양육과 독특한 이름은 그가 꽤 비전통적인 환경에서 자라고 있다는 걸 시사하는데 이는 특히 테크와 예술 커뮤니티에서 비전통적이거나 반문화적 그룹들과의 연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준의 특권과 접근권으로 자란 사람이 일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실제 세계 문제를 다루는 데 필요한 관점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제기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일단 여기 두고요. 최근 X는 로켓에 꽤 집착하게 됐습니다. 너무 심해서 누가 아버지의 회의에서 그를 꺼내면 짜증을 낸대요. 놀이터에 로켓과 AI가 포함될 때 말이죠. 최근 들어 로켓의 엄청난 매력을 느끼게 됐는데 그라임스에 따르면 그가 자기보다 로켓에 대해 더 많이 안대요. 스페이스X 스타쉽이 테스트 중 폭발하는 걸 봤을 때 꽤 강렬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관점을 잡아볼게요. 로켓에 관심 있는 대부분의 5살짜리들은 장난감 로켓 몇 개 갖고 유튜브에서 우주 관련 영상 보거나 언젠가 우주 비행사가 되기를 꿈꾸는 정도예요. 로켓 지식이라는 게 로켓이 위로 간다는 것, 우주가 멀다는 것 정도를 아는 수준이거든요. X의 로켓 집착은 인간 우주 탐사의 미래를 결정하는 실시간 테스트 절차 중에 실제 수십억 달러짜리 프로토타입 차량이 폭발하는 걸 지켜보는 걸 포함합니다. 스페이스X CEO의 아들로서 그는 항공우주공학의 절대 최첨단을 대표하는 스페이스X 시설, 프로토타입, 이벤트에 접근할 수 있어요. 다른 아이들이 유리 넘어 오래된 로켓들을 보러 과학박물관을 방문하면서 우주 탐사가 예전에 어땠는지에 대한 설명판을 읽는 동안 X는 X나 화성에 인간을 데려갈 실제 차량들이 지금 이 순간 만들어지고 있는 활발한 개발 시설을 걸어다닐 수 있을 겁니다. 그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요. 그라임스는 X가 잘 알려지지 않은 로켓 디자인을 식별할 수 있고 그리드핀, 진입 연소, 로봇 같은 기술적인 것들을 안다고 언급했습니다. 근데 로켓은 이 아이가 잘 아는 기술 원더랜드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아버지가 테슬라 뉴럴링크 XAI의 CEO이기도 하다는 걸 고려하면 X는 아마 인공지능,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지속 가능 에너지 기술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을 겁니다. 스페이스X 시설과 이벤트에 대한 그의 초기 노출은 그가 이런 분야에 진짜 친화력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걸 시사하는데 이건 단순히 록과 로봇을 좋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입니다. 지구상 어디에서나 일어나고 있는 가장 발전된 기술 개발에 정상화된 몰입이거든요. 다른 아이들이 자라서 뭐가 되고 싶은지 꿈꾸면서 현재 존재하는 직업들 중에서 선택하는 동안 X는 기술 혁신을 통해 현실을 적극적으로 재구성하고 완전히 새로운 직업과 가능성의 범주를 창조하는 성인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흥미로워집니다. 이 기술적 몰입이 그의 예술적 배경과 정말 매력적인 방식으로 섞이고 있어요. 앞서 언급했듯이 그라임스는 X의 레디컬 아트에 대한 관심과 복잡한 개념들과 소통하는 그의 능력을 지적했는데 이는 하이테크 혁신과 창의적 표현 사이에 어떤 경계도 보지 않은 아이를 시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술과 기술을 별개의 분야로 생각하지만 X는 그것들이 완전히 통합된 곳에서 자라고 있어요. 테크 거물과 실험적 음악가의 자녀로서 X는 아마 예술과 기술 양쪽에서 독점적인 문화 경험, 하이테크 교육 도구, 영향력 있는 인물들과의 상호작용에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가장 발전된 교육 프로그램조차도 기존 지식과 확립된 개념을 가르치는 것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X는 현재 인간이 개발하고 있는 가장 발전된 기술적 개념과 전통적 경계에 도전하고 창의적 표현을 완전히 새로운 영역으로 밀어붙이는 실험적 예술적 사고를 결합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더 나은 자원에 접근하는 것에 관한 게 아닙니다. 불가능한 것이 일상이 되고 획기적인 혁신이 일상적인 일이며 상상과 현실 사이의 선이 끊임없이 다시 그려지는 환경에서 자라는 것에 관한 거거든요. 이건 인류 역사상 전에 존재한 적 없는 조합입니다. 그의 잠재적 미래 인맥을 보면 AI, 우주 탐사, 지속 가능 에너지를 연구하는 엔지니어들, 과학자들, 기업가들, 혁신가들에 둘러싸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균형 잡힌 양육에 대한 머스크의 접근 방식과 X의 로켓 및 공학에 대한 명백한 관심을 결합하면 그가 과학, 기술, 철학에 초점을 맞춘 명문 교육 기관이나 지적 커뮤니티에 갈 수도 있다는 걸 시사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그의 현재 기술 노출 수준을 고려하면 전통적인 교육기관이 실제로 도전적이기보다는 제한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고군분투하는 항공우주공학 개념을 이미 이해하는 아이에게 뭘 가르칠 수 있을까요? 걷기도 전에 AI 개발의 최첨단에 노출된 사람에게 어떻게 도전을 줄 수 있을까요? 전통 교육은 학생들이 복잡한 개념을 다룰 인지 능력을 발전시킬 때 점진적으로 그것들을 소개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X는 대부분의 성인들이 절대 마주치지 않는 복잡성에 태어날 때부터 몰입되어 왔어요. 복잡성에 둘러싸여 자라는 겁니다. 공식 교육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것들의 실용적 적용에 대한 일상적 노출을 통해 고급 기술 개념을 흡수하고 있죠. 5살의 나이에 로켓공학 같은 복잡한 개념들과 소통하는 그의 능력은 예외적인 지적 발전을 시사하거나 더 가능성 있게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절대 경험하지 못하는 몰입형 학습 환경에 놀라운 힘을 나타냅니다. 로켓과학이 일상 환경의 일부가 되면 그건 로켓과학이를 멈추고 일반적인 대화가 되는 거거든요.
기술과 무제한 자원을 통해 문자 그대로 현실을 재구성할 수 있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자랄 때 어떻게 한계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킬까요? 제약이 삶에 적용된 적이 없을 때 제약 안에서 일하는 법을 어떻게 배울까요? 일상이 전용 제트기와 롱장을 포함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면하는 실용적 도전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그가 겨우 5살이기 때문에 그의 미래 관심사와 성격이 분명히 이 모든 인맥과 기회로 그가 무엇을 할지 형성할 겁니다. 부모의 프라이버시 중시는 일부 대중 대면 관계를 제한할 수 있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확실히 수십 년 동안 기술 발전을 형성할 수 있는 엘리트 네트워크로의 문을 열어줄 거예요.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X는 확실히 부모의 영향력과 이런 환경에 대한 초기 노출 때문에 테크, 엔터테인먼트, 정치, 지적 서클에서 인맥을 형성할 겁니다. 그의 구체적인 길은 개인적 관심사와 부모의 네트워크가 얼마나 계속 그의 기회를 형성하는지에 달려 있을 거예요. 근데 X의 기술적 양육에 대해 정말 매력적인 건 이겁니다. 멋진 기기나 실험적 프로젝트에 대한 접근에 관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달성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근본적으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자라는 것에 관한 겁니다. 우리 대부분은 인간의 한계에 대해 일찍 그리고 자주 배웁니다. 특정한 것들이 불가능하다는 것, 일부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 기술이 달성할 수 있는 것에는 자연적 경계가 있다는 것을 배우죠. X는 그런 경계들이 끊임없이 도전받고 종종 깨지는 환경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일상 현실이 인간을 다행성 종으로 만들고 인간 의식을 인공지능과 융합시키며 혁명적 기술을 통해 기후 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포함할 때 가능한 것에 대한 이해는 지구상의 다른 모든 사람과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단순히 낙관적이거나 큰 꿈을 갖는 것에 관한 게 아니에요. 획기적인 혁신이 주변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한 것에 관한 겁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성인들이 종종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 큰 프로젝트가 실패한다는 것, 혁명적 아이디어가 보통 잘 안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X는 충분히 똑똑한 사람들, 발전된 기술, 무제한 자원을 던지면 불가능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걸 배우고 있어요. 이 사고방식의 장기적 함의는 엄청납니다. X가 자라면서 이 관점을 유지한다면 다른 모두에게는 완전히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수준의 야망과 자신감으로 글로벌 도전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는 전통적 한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기술 혁신을 통해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 세계 문제들은 종종 인간 행동, 문화적 이슈, 순수하게 기술과 자원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복잡한 사회 역학을 포함합니다. X가 자신의 특별한 이점을 인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데 쏟을지 아니면 그 수준의 특권이 그가 일상적인 인간의 필요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걸 더 어렵게 만들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한 가지는 분명한데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 경험하지 못할 특권으로 자라는 아이를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